네, 픽 인터뷰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요,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논란이 됐고요. 또 그 이전에도 몇 번 논란이 됐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됐는데 경찰국 국장이 과거 밀정 역할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국회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만입니다. 지역구가 어디시죠? 저는 인천 부평구입니다. 부평구요. 부평도 하나의 지역입니까? 갑이죠, 갑. 그중에서. 갑물 네. 이렇게 예, 있습니까? 갑을로 나뉘는데 네. 저는 이제 갑지구고 좀 오래된 구도심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사건과 연루된 그 공단 지역이 아주 발달된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김순호 경찰국장이 이제 결정되고 나서 많은 지인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보가 쏟아졌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종합을 해서 이제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제가 정식으로 이 문제 삼은 겁니다. 그 연루된 사건이 이 지역과 관련돼 있다는 건 소위 인부회 사건을 말씀하시는 인노회. 예, 그러니까 인천 부천 노동자회거든요. 인천 부천 노동자회. 그러니까 그때는 네. 뭐 공장이 부평이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부천도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안에도 좀 있었습니다. 네. 주안 공단이 있었죠. 그렇죠. 네. 주안 공단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부평에 공단이 많았기 때문에 뭐 수출 4공단, 5공단 이런 공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노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김순호 국장이 결정되자마자 이제 저한테 제보가 쏟아진 거죠. 그렇군요. 네. 저 뭐 이에 대해서 어제 청문회에서도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셨죠. 질문을 했죠. 네, 답변은 뭐라고 나옵니까? 일단 이제 이런 과거에 이제 프라치했던 의심이 드는 이런 분을 갖다 경찰국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윤익은 경찰청장 그 이제 후보자는 잘 몰랐다. 자기가 이제 복수로 추천했다 그래요. 행안부 장관한테 복수로 추천을 했는데 이 그 김순호 그 추천자가 이런 경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됐고 본 의원이 이제 지적했으니까 이제는 알지 않느냐, 이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물어봤더니 요 문제는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경찰청장 후보자가 뭐 김순호 국장을 추천했다면 추천의 변 같은 것도 밝혔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죠. 왜 추천을 했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 김순호 국장이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은 축에 속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면 퇴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찰 내에서 많은 인사를 알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추천을 했다. 일단 답변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행안부 차원에서 김순호 우리 좀 그 국장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느냐? 네. 그랬더니 이제 그건 아니라고 답변했고요. 혹시 이 공안 분야에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는 그런 좀 주문서를 받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정부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드는 게 이를테면 행안부를 통한 소위 법률적 통제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제라는 건 뭐 인사라든지 뭐 이런 걸 텐데, 그렇다면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임명될 사람은, 이를테면 추천할 사람은 인사, 기획조정 이런 업무를 오래 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들의 설명이 맞을 수 있지만, 김순호 국장은 오로지 그 보안 분야, 옛날에 대공이라고 부르던 분야에서만 활동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의 전문가죠. 그렇죠. 그런 분을 추천했다는 건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경찰 경력도 기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이 단순히 경력이 오래됐다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 김순호 국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 과거 경력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경찰국 신설이 결국 그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청을 권력의 신호로 만들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향후에 공안정국으로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
라고 판단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김순호 국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그 적임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공안 정치로 가기 위한 좀 교두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김순호 국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겠냐는 의심을 좀 강력하게 좀 항의를 했죠. 뭐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심은 합리적 의심인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청장 후보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런 의심에 대해서 좀 과거 30년 전의 일, 당장 이 프락지와 활동과 관련된 일은 30년 전의 일이니까 이거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좀 자기네가 볼 땐 좀 무리가 있고 실제 경력을 보면 총경이 되고 나서는 이제 간부직이 되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이제 뭐 서장도 갔다 오고 이제 다양한 일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30년 일을 가지고 결부시키는 건 무리다. 다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현재 김순호 경찰국장은 이제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때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경찰청장 후보자의 이야기가 경찰청장 후보자는 정보통 아닙니까? 그러다가 총경 승진하면 인사 흐름에 따라 일반적인 인사 관행에 따라 서장도 갔다 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일도 또 많이 하는 거거든요. 김순호 경찰국장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답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전 딱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공안통 그러니까 보안 분야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어서 또 하나는 경찰대 출신이 아니어서 행안부 장관이 낙점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그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일반적으로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네. 경찰대 출신이 아닌 고위 간부를 선택하려다 보니까 뭐 임기도 좀 적절히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김순호 국장을 선택했다는 이제 설이 이제 첫 번째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그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들이 좀 대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제처에 또 법제처장을 또 검찰 네, 출신을 검찰 출신이 임명했지 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또 금융감독위원회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모든 법적 해석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전체적인 어떤 공안 정국을 이끌어갈 때 필요한 그런 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곳은 전부 다 검찰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경찰국장을 임명할 때도 그 검찰이 갈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기엔 경찰국은.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무리가 너무 있고 대놓고 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자기네들하고 협조가 가능하고 본인들이 의도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김순호 국장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를테면 이런 의심을 하는 모 거죠. 지방청장이 보여줬던 것처럼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검거할 의지가 있는 경찰관을 고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현재 사실은 이제 진짜 상황으로 보더라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인데 이성복 씨라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라 그런 프랭카드 하나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또 포렌식을 당하고 핸드폰을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 그 반대 상황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반대라는 건 이를테면 뭐 이재명 후보 관련 뭐 그런 해봐라 얘기죠. 이런 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명 그 우리 법카 문제 네네. 이걸로 해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또 그 장모 문제라든지 이런데 여러 가지 그 죄 상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의 문제들이 결국은 그 윤석열 정부가 공안 정국으로 좀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검찰 출신을 대고 관련된 그 요직에 다 앉혔고 검찰국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경찰청에서 구해되다 보니까 공안통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뭐 합리적 이렇게 의심인데 의심을 하고 근데 상당히 우려할 있습니다. 만한 일이고요. 그럼 예.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로 한번 가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연행이 돼서 강제 입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강제 입영은 옛날에 녹화 사업이군요. 그렇죠. 네네. 강제 입영을 네. 한 다음에 녹화 사업을 이제 당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붉은색이니까 파랗게 푸르게 바꿔라. 만들어 놓겠다 아, 국가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정신 네. 개조 사업이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88년도에 인노회라는 그런 노동자 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부천 지부장까지 맡았으니까 상당히 고위직의 그런 역할까지 했는데 89년대에 대해서 갑자기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잠적이 되고 나서 인노회 회원이었던 분들 중에 18명이 연행이 되고 15명이 구속이 됩니다. 그게 그 경찰청 아니 그러니까 옛날로 하면 치안본부 대공분실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홍제동 네. 대공분실에서 네.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에 있던 그 박종철 그 고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턱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만든 그 장본인이 담당 팀장으로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해 11월에 갑자기 경찰의 특채가 되는 겁니다. 경장으로. 대규모 검거 사태가 있었고 있고 갑자기 특채가 된다. 됩니다. 근데 의심할 만한 상황이네요. 그러고 네. 나서 수차례에 걸쳐서 포상을 받습니다. 포상을 받고 5년 만에 경위가 됩니다. 근데 포상에 경장이 5년 만에 경위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도 공무원 생활 하셨죠. 저도 잠시 근데 해봤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네. 같은 경우에는 포상이 되어야만 그게 포상 받고 특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진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범인 검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범인 검거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그 대공 수사과에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런 노동운동 또는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을 용공분자로 몰아서 그때 다 체포를 한 거죠. 그리고 5년 만에 두 개 급은 8급이 6급이 됐다는 건데 이건 사실 공직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굉장히 네. 드문 사례죠. 네. 그래서 이제 경위까지 진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 그 힘을 받아서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노동운동 같이 했던 사람들, 또 관련된 단체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겠느냐. 밀고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뿌락지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것이 합리적이죠. 그 이후에도 고속 승진을 했으니까. 그럼 당시에 인노회라는 조직이 뭐 예. 아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뭐 그랬을 텐데 지금 그 인천 부천 노동자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이 됐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2020년도에 제자 판결을 냈습니다. 이적 단체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단체라고 판단한 거군요. 이적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소문에는 그렇게 뭐 학생 운동하다가 노동 운동하다 변절하거나 밀고 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고들 하는데요. 뿌락지 뭐 밀정 얘기도 많았는데 실제로 경찰에 이렇게 특채가 되는 사례를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봐도 실제 상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네요. 그 옛날에 이제 그 밀정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일제 시대 때 이거 배경으로 윤석진이라고 하는 밀정자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인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피해를 봤던 많은 분들이 이 김순호 국장이 경찰이 된 것은 아는데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를 잘 몰랐답니다. 아, 네. 그러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신임 경찰국장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사진을 보니까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알죠. 그 옛날의 네, 모습을 네. 알 수 있었던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문제가 본물처럼 이제 터져 나온 거죠. 혹시 본인의 해명 같은 거 김순호 경찰국장 해명 같은 거 들으셨습니까? 본인의 해명은 그런 겁니다. 본인이 이제 노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네. 그런데 보니까 주사파더라. 아, 주사파라서 자기가 괴로웠다. 괴로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노회에서 뭐 그 홍승상이라고 하는 턱 치면 네, 억하고 홍제동 죽었다고.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에 근무했던 분. 네, 네. 근무했던 분 나중에 홍제동 팀장이 됐죠. 네.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는 자기 친구와 관련된 것 또 인노의 활동에 관한 것은 뭐 거의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찾아가서 자수하긴 했으나 남 얘기는 전혀 안 했다. 네, 그런 얘기는 안 했다라고 좀 쉽지 않은 얘기하고 상태일 텐데. 네. 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홍승상 당시 그 경감이 이런 내용을 적어두면 너가 앞으로 경찰 활동하는데 나쁜 좀 사례가 될 수 있으니 이거는 안 적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가 적질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와서 고백을 했다고 경찰 특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백하기 이전에 경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특채를 하는 거지. 그렇죠. 자수했다고 다 특채를 시켜주지 않죠. 자수했다고 특채를 줄 자수하면 이유가 뭐 없지 않습니까? 형을 감경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채 사유 자체가 당시에 그 훈령이 있습니다. 경찰 임용령 훈령이 있는데 훈령에 보니까 대공 분야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는 특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자라는 얘기는 이미 관련이 돼서 일하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분 찾아가서 고백을 했는데 추후에 특채가 됐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 설명이니까요. 그건 신빙성이 좀 없는 얘기죠. 자, 이제 국회의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국회의 시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이제 행안위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청취자들께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다음 주 그 16일이죠. 네. 다음 주 화요일 16일인데 이제 이상민 장관을 대상으로 이제 업무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이 김순호 국장을 이제 배석시킬 걸 요구를 했고 그날 참석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무부가 행안부 장관이 네. 왜 이 김순호 국장을 선택을 했는지 그 배경 여부를 좀 따져보고요. 또 관련해서 향후에 과거 사실을 지금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또 김순호 국장을 대상으로 이제 따져봐야죠. 과거 사실에 당신의 한 이력에 대해서 이런 제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또 변명은 뭐냐? 라는 걸 따져보고요. 거기서 비위 사실이 있으면은 그 국회 차원에서 그때는 허위 증언을 이제 고발할 수 있고요. 네. 또 저희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라든지 좀 더 강도 높은 그런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인터뷰하시면 또 관련 제보들이 또 이 의원님께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예. 다음 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